감자 뇨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신선한 감자를 준비해 줍니다. 감자를 봉투에서 뜯어서 물로 헹궈줄 준비를 해요. 감자는 싹이 없고 색이 예쁘고 무르지 않은 걸 선택해 줍니다. 이제 감자를 물로 헹궈줘요. 물을 틀어놓고 깨끗하게 흙을 씻어준 다음에 껍질을 벗겨줍니다. 감자칼로 벗기면 되는데 이때 썩은 부분이나 싹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2명이서 먹을 거여서 감자는 2개 정도 준비했어요. 스테이크도 있어서 1개만 준비할 걸 그랬나봐요. 음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감자 으깬 것과 밀가루 섞으면 양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을 다 벗겨준 감자는 작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잘게 썰어줘야 나중에 으깰 때 편해요. 다 썰었다면 감자를 끓는 물에 넣고 익혀줍니다. 감자가 끓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한번 챙겨볼게요. 다른 준비물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양파와 생크림, 치즈, 그리고 소금을 준비해 봤습니다. 메일 우유에서 나온 생크림, 유지방 38% 생크림을 준비해 봤고요. 껍질 쓰레기 만들지 않으려고 깐 양파를 준비했고 몬트레이 잭치즈 미국산 자연치즈를 준비했습니다. 가공치즈를 싫어해서 자연치즈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산 블랙앵거스 척 아이롤 스테이크, 고기도 소고기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양파를 깨끗이 세척해주고 칼로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어줬습니다. 깐 양파의 경우 한꺼풀을 떼어내고 썰면 훨씬 잘 썰려요. 떼어내지 않고 썰어서 약간 밀리는 양파 썰기 과정이 있었는데요. 떼어내니까 훨씬 잘 잘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칼질이 서투르기도 하지만요. 양파는 나중에 기름에 한번 볶아줄 거라서 따로 담아줬습니다. 이제 감자가 다 끓은 것 같아요. 눌러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체에 받쳐서 감자만 떠내어 볼게요. 감자 연기 때문에 김이 살아서 잘 안 보이지만 숟가락으로 감자를 으깨줬어요. 감자 으깨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숟가락으로 저 채 안에 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곱게 하지는 못했고 일단 1차적으로 숟가락으로 대충 으깨줬고 나중에 반죽해줄 때 조금 더 으깨줬어요. 수분기를 많이 빼주면 더 좋아요. 나중에 반죽할 때 너무 질게 되지 않거든요. 아까 양파를 좀 남겨서 좀 더 썰어줬어요. 마찬가지로 큐브 형태로 썰어줬습니다. 소스에 넣어서 끓여주면 양파 떠먹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냄비에 담으니 참 많아 보였네요. 나중에 기름에 볶기로 하고 먼저 으깬 감자와 밀가루를 섞어주려고 해요.
밀가루는 중력분을 사용해요. 중력분은 수제비용으로 적합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열어주고 조금씩 감자 으깬 거에 부어가면서 반죽을 만들 거예요. 너무 많이 붓지는 말고 이렇게 저어주면서 그 지른 정도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섞어줬어요. 이때부터는 손으로 반죽을 해줬는데요. 너무 지우지 않게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치대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수제비처럼 쫄깃쫄깃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반죽을 계속 해줬고 얇게 폈다가 뭉쳤다가 얇게 폈다가 뭉쳤다가를 반복해줬습니다. 길고 동그란 크기로 손으로 밀어주면서 길다랗게 만들고 나중에 칼로 썰어줍니다. 감자와 밀가루만 넣었으니 싱거울 수가 있어요. 소금도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파마산 치즈를 첨가하셔도 맛있습니다. 저는 이 반죽할 때 농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질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면 또 맛이 없으니까 어려웠어요. 적당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칼로 반죽을 썰어줍니다. 양이 많아서 저는 이 반죽 과정을 2번에 나누어서 해주었습니다. 많이 한 경우에는 반죽을 썰어서 모양을 낸 후에 얼려놓으면 나중에 또 해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크로 밀어주면서 모양을 내면 제일 편하지만 이날 저는 포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칼로 중간중간에 칼집을 내주었습니다. 너무 깊게 내지도 않고 약간 중간 정도로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칼로 칼집을 냈습니다. 칼집을 세로로 내주면 사이사이 양념 소스가 배도록 할 수 있고 자체로도 모양이 예쁜 먹음직스러운 뇨끼가 완성돼서 칼집을 내주도록 했습니다. 만든 반죽은 서로 눌러붙지 않게 밀가루를 어느 정도 묻혀서 보관을 해주었고요. 통에 담아서 일단 잠시 놔뒀습니다. 두 명이서 먹을 때는 감자 1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밀가루를 넣었더니 확실히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번째 반죽이라서 똑같은 과정이라 빨리 감기로 대체해보겠습니다. 저렇게 밀가루를 넣으면서 눌렀다가 폈다가 뭉쳤다가 펼쳤다가를 반복해줍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고 쫄깃쫄깃해진다 느낌이 들면 똑같은 방법으로 칼로 긴 반죽을 똑똑 썰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썰은 반죽에 칼집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반죽을 삶아줄 건데요.
끓는 물에 반죽을 익혀주는 과정입니다. 물이 끓으면 한 개씩 넣어줄 건데요. 반죽은 물에 끓여주면 크기가 커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잘라주면 먹을 때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달라붙지 않게 하나씩 떼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개씩 넣어줬어요. 한 번에 넣지 않고. 끓이면서 보면 물에 불어서 크기가 커지는 게 보일 거예요. 팔팔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익었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삶아준 반죽을 다시 한번 구워줘야 되고 야채도 익혀줘야 돼요. 먼저 썰어둔 양파를 볶으려고 해요. 기름을 넣고 볶아줍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고 감자 반죽 삶았던 것도 기름에 살짝 구워줄 거예요. 역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줘야 맛있어요. 볶은 양파에는 생크림을 적당량 넣고요. 뇨끼를 모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줍니다. 확실히 색이 변하는 게 보여요. 어느 정도 뇨끼가 익으면 소스를 익혀주고 소스는 양파, 생크림, 치즈를 다 넣어줍니다.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소스를 잘 저어주면 됩니다. 치즈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첨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치즈도 다 녹고 소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아까 구워준 뇨끼를 넣어주고 소스가 뇨끼에 잘 배어줄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스테이크는 식으면 기름이 굳고 뇨끼는 치즈가 굳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고기와 소스가 식지 않도록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팽이버섯을 좋아해서 고기 위에 올리고 구워줬어요. 여기에다가 전분을 묻혀서 이렇게 마리 고기를 해버리면 고기 사이에 팽이버섯을 넣고 고기 마리에서 칼로 썰어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따로따로 구워줬어요. 고기에 그리고 버섯에 소금 간을 하나도 안 해서 어느 정도 뿌려주었습니다. 확실히 소금 간을 해야 맛있더라고요.
뇨끼가 너무 느끼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고춧가루를 좀 뿌려주었어요. 로제 떡볶이가 유행이잖아요. 고춧가루와 치즈 참 잘 어울려요. 많이는 말고 적당량만 뿌리고 숟가락으로 저어주었습니다. 팽이버섯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적당량만 익혀주었고요. 고기와 버섯이 익으면 가위로 잘라줍니다. 고기가 다 익어서 꺼냈고 소스에 치즈가 좀 굳는 것 같아서 살짝 불에 더 익혀주었습니다. 고기와 뇨끼를 그릇에 담으면 완성! 뇨끼는 아무래도 생크림 국물이 있어서 둥글고 파여있는 그릇에 담아주었고요. 고기는 팽이버섯과 함께 납작한 그릇에 담아주었답니다. 맛있는 감자 뇨끼 완성되었습니다. 고기와 팽이버섯도 완성! 진짜 맛있었어요.